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년 김장하러 오라는 거 정말 짜증났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힘들게 김장을 왜 해요? 며느리가 무슨 자부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평생 착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네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변했어요. 김장날에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김장에 대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춘화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자꾸 들떠요. 김장철이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온 집안이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이 계절만큼은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올해도 시작이네. 부엌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있고 찬 공기가 뺨을 스쳐 지나갔죠.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절인 배추 20포기는 기본이고 멸치젓이며 새우젓, 고춧가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거든요.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면 상인 아저씨가 항상 물어봐요. 어머니, 올해도 김장 크게 하시나 봐요? 아들 며느리가 도와주러 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직도 가족이 함께 김장을 하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트에서 사다 먹는다는데 우리 며느리 윤서는 달라요. 손도 빠르고 성격도 꼼꼼해서 김장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절인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하루 이틀 더 절여야 간이 제대로 배겠죠. 그동안 양념 준비를 마저 해야 해요. 고춧가루는 햇것을 골랐고 멸치젓도 새로 떴다는 걸로 샀어요. 윤서가 맵지 않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들 민수도 매운 걸 못 먹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며느린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양념 재료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남편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니 예전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실 때는 김장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분주했었죠. 남편은 배추 절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김치통 나르는 일까지 도맡아 했거든요. 여보, 올해도 김장철이 왔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김장철만큼은 가족이 모이니까 그나마 위안이 돼요. 오후가 되니 이웃집 이혜자 여사가 찾아왔어요.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분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춘화 씨, 올해도 김장 준비하시네요. 네, 이번 주말에 아들 부부가 와서 함께 할 예정이에요. 애자 여사가 부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좋겠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김장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며느린 안 그래요. 매년 이맘때면 언제 김장하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부럽네요, 정말. 애자 여사는 아들이 혼자 살고 며느리가 없어서 김장을 해본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윤서가 더 고마워져요.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도 시어머니 김장을 도와주려고 시간을 내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김장 생각만 났어요. 올해는 어떤 맛이 날까요? 작년에는 젓갈을 조금 많이 넣어서 짠맛이 강했는데 올해는 윤서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달콤하게 해볼까 해요. 핸드폰을 들어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 김장하는 거 잊지 말고. 엄마가 배추도 다 절여놨어. 금세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윤서랑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기는 착한 아이예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잘 안 왔어요. 김장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그런가 봐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념 준비를 해야겠어요. 파도 썰어두고 마늘 생강도 갈아두고 새우젓도 다져놔야죠. 올해도 맛있게 담가야지.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더 바빠지겠지만 가족이 함께 만드는 김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윤서가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지워버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분명히 올 거예요. 김장 전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양념 준비에 매달렸거든요. 마늘과 생강을 곱게 갈고 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뒀어요. 새우젓도 다져서 따로 담아두고 고춧가루에 젓갈을 넣어 버무려 놨죠. 내일이면 윤서가 와서 함께 김치를 담글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며느리라는 글자가 떴죠.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윤서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이 없고 조심스러웠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내일 몇 시에 올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어머니, 그게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못 온다고요? 김장 전날에 갑자기요. 어머, 어디가 아프니? 병원은 갔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아프다니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피곤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목소리에 무기력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럼 민수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 오빠도 바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절인 배추 20포기가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고 양념도 다 준비해뒀는데 갑자기 못 온다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곧이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서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민수야, 윤서가 많이 아픈 거야? 아프다기보다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직장에서 일이 힘들고. 그럼 너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어떻게 김장을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엄마, 김장은 저희끼리 먹을 만큼만 하세요.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끼리 먹을 만큼만 하라고요. 그럼 절인 배추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민수야, 엄마가 벌써 배추 20포기나 절여놨는데. 그럼 이웃분들께 나눠드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절인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하루 종일 공들여 준비한 양념들도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해? 한숨이 나왔어요. 젊을 때도 김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20포기를 담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윤서가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평소에는 김장 날짜를 먼저 물어보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의아했거든요. 그래, 아픈 사람 붙잡을 순 없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가 무작정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밤이 되도록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아침이면 김장을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웃집 애자 여사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갑자기 부탁하기도 미안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봤어요. 양념 재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숨만 나왔어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더 쌀쌀했어요. 오전에 애자 여사가 들렀어요. 춘화 씨, 오늘 김장하시죠? 냄새가 날 텐데. 글쎄요.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어머, 왜요? 몸이 안 좋다고 하네요. 애자 여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김장 같은 건 미리 약속해 놓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나 봐요. 오후가 되자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배추가 더 절어지면 짜질 텐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결국 혼자서라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꺼내면서 생각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뭔가 이상해.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 들었거든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절인 배추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해야지 뭐. 체념하듯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20폭이나 되는 배추를 혼자서 다 담는다니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먼저 배추를 꺼내서 찬물에 헹궜어요. 물이 차가워서 손이 금세 빨갛게 변했죠.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했지만 겨울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게 다 자식 먹이겠다고 하는 일이지. 혼잣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허리를 굽혀서 배추 포기마다 양념을 발라가는데 벌써부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한 포기, 2포기, 3포기.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이 아팠어요. 양념을 배추 잎 사이사이에 발라넣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윤서가 있었다면 둘이서 수다 떨면서 금세 끝났을 텐데요. 오전 10시쯤 되니 애자 여사가 찾아왔어요. 춘화 씨, 김장 냄새가 나는데 며느리 안 왔어? 몸이 안 좋다네요. 쓴 웃음이 나왔어요. 말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했거든요. 어머, 하필 김장 날에? 애자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 김장 힘든 건 알아도 엄마 마음은 몰라. 애자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서글펐어요.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픈 사람더러 오라고 할 수는 없고. 하긴요. 그런데 춘화 씨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죠,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벌써 5포기밖에 못 담갔는데 80개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애자 여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중히 사양했어요. 갑자기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요. 오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어졌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후들거렸어요. 계속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다 보니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거든요. 후, 한숨을 쉬며 잠깐 쉬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고춧가루가 스며들어서 따갑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혼자 하려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살아계실 때는 김장 때마다 무거운 일은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막막했어요. 오후 3시쯤 겨우 10포기를 마쳤어요. 반도 못했는데 벌써 녹초가 됐거든요. 이 속도로는 밤늦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혹시 윤서가 왔나 싶어서 급하게 나가봤는데 택배 아저씨였어요. 박춘화 고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택배 왔어요. 송장을 보니 윤서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비싼 홍삼이 들어있었죠. 메모지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김장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서운했거든요. 홍삼으로 미안함을 달래려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데. 혼잣말을 하며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남은 배추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겨우 15포기를 마쳤어요. 5포기가 더 남았는데 정말 기진맥진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설 수도 없었거든요. 내일 마저 해야겠네. 그날 밤 몸살이 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태로 내일 또 김장을 해야 한다니 막막했죠.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윤서가 정말 몸이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홍삼을 보내는 걸 보니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상해. 작은 의심이 자꾸 커졌어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에 잠깐 깨서 밖을 내다봤어요. 다른 집에서는 김장 냄새가 나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웃으며 김장하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우리 집만 이런 건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 아들 며느리와 함께 북적거리며 김장을 했을 텐데 지금은 혼자서 끙끙대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이 서운함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어요. 김장을 마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혼자서도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죠. 김치도 생각보다 맛있게 담가졌어요. 오후에 애자 여사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춘화 씨, 김치 맛 어때요? 그럭저럭 할만해요. 혼자 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애자 여사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SNS 하는 거 아세요? SNS요? 잘 모르는데요.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애자 여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한 화면이었죠. 우리 딸이 하는 건데 친구들 사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춘화 씨 며느리 이름이 윤서죠. 네, 왜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애자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 이 사람 맞나요?
핸드폰 화면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윤서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을 보니 외국 같았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더라고요. 옆에는 나이 든 여성이 있었는데 윤서와 닮은 걸 보니 친정엄마인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어제요. 김장하던 바로 그날 말인가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진 아래에 글이 있었거든요. 오사카 모녀 여행 엄마랑 둘이서 힐링 중. 오사카요? 해외여행이라고요? 아,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애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틀릴 리 없었어요. 분명히 윤서였거든요. 핸드폰을 받아서 더 자세히 봤어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까지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사진들을 보니 김장 전날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는 이미 여행을 떠난 거였죠.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핸드폰을 애자 여사에게 돌려주려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준하 씨, 괜찮아요? 애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미안해요. 괜히 보여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몸이 안 좋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하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시간에 친정엄마와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애자 여사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윤서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김장이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 시간 보내는 게 싫었던 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동안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칠 전부터 김장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윤서가 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했던 것들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다 알면서도 차가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가장 화가 난 건 아들이었어요. 윤서 혼자 거짓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아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나만 속인 거잖아요. 김장은 저희끼리 먹을 만큼만 하세요. 아들이 했던 말이 다시 들렸어요. 그때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을 덮으려던 거였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쓰리고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거든요. 이제 알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윤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김장 도와주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던 일이었고 이번에는 그 의무감마저 귀찮아진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윤서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해외여행에서 찍은 그 환한 미소 말이에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떠난 여행이 그렇게 즐거웠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 일을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윤서한테 직접 따져야 할까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요. 며느리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윤서와 아들이 온 건 김장을 마친 지 일주일 후였어요. 현관벨이 울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둘이 함께 서 있었죠. 아들 손에는 큰 김치통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김치 가지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들어와.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윤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생기가 넘쳤거든요. 피부도 화사하고 표정도 밝았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혼자서 하셨죠. 감사해요. 윤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혼자서 힘들게 담근 김치였지만 이상하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죠.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니까요. 몸은 좀 괜찮니? 윤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속마음을 떠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이제 다 나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나았다고 하니까요. 그 순간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김치를 떠주면서 윤서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윤서가 김치통을 보며 말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래, 여행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죠. 순간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들킨 걸 안 거죠. 네. 여행. 재미있었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라는 의미였죠. 윤서가 아들을 힐끗 봤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게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윤서의 변명을 끊었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죠. 김치 가져가.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좀 더 이야기해요. 아들이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 없어. 가. 결국 둘이 김치통을 들고 나갔어요. 윤서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김치 냄새가 났지만 기분은 씁쓸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윤서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들킨 줄 몰랐나 봐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죠. 이제 알겠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윤서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분노가 차가운 냉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젠 나도 바뀌겠다. 조용히 다짐했어요. 착한 시어머니, 이해심 많은 어머니 노릇은 이제 그만이에요.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무언가 결심이 선 것 같았거든요. 김치를 가져간 지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평일 저녁이었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온 게 이상했거든요. 민수야, 웬일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끓여줬어요. 아들이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눈치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었어요. 평소에는 안 하던 말인데요. 아파도 될 텐데 혼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무슨 소리야. 아직 건강해. 그렇긴 하지만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사실 윤서랑 얘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어요. 윤서와 상의한 일이라니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어요. 집을 정리하면 우리 대출도 덜어질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집을 정리한다는 게 뭔 소리야? 이 집 말이에요. 너무 크잖아요. 엄마 혼자 살기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팔면 좋지 않을까요? 엄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김장도 거짓말로 빠지더니 이제는 내 집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서가 들어왔죠. 미리 약속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도 왔네. 윤서가 아들 옆에 앉았어요. 둘이 미리 계획한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응, 들었어. 요즘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넓은 집은 아까워요.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김장 때 거짓말한 게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드시죠. 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마치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요. 우리도 대출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드디어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대출 때문이었던 거죠. 이 집 팔면 꽤 될 텐데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나 봐요.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윤서의 말투가 점점 대담해졌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웃음이 났어요. 정말 어이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정리해볼게. 의외로 쉽게 대답했어요. 둘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윤서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응, 정리할 때가 됐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정리할 때가 됐지. 그럼 부동산 알아볼까요? 아들이 성급하게 말했어요. 벌써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았죠.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그래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윤서가 재촉했어요. 정말 조급해 하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이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기분 나빠?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걱정해 주니까 고마워.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둘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김장은 거짓말로 빠지더니 이제는 내 집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좋아, 정리해주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정리는 달랐어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유언장 작성법이라고 검색했어요.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이제 내 방식대로 해볼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윤서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정리해 주겠어요.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뿐이죠. 기대해도 좋아. 작은 미소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팔기로 마음먹은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됐거든요. 좋은 조건이었고 현금 거래를 원하는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몇십 년을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건물일 뿐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부동산 중개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미련 없이 대답했어요. 오히려 새 출발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월세 원룸을 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나머지 돈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게 은행에 예치했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팔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동네 누군가가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응, 팔았어.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세요?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집인데 왜 상의해?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해주셔야죠. 너희가 팔라고 했잖아. 순간 아들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절차? 집값이 얼마인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아, 돈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돈은 내가 알아서 썼어. 어디다 썼어요? 그건 내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집으로 달려올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1시간 후에 아들과 윤서가 함께 왔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집 정리했을 뿐이야. 정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윤서가 끼어들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랑 상의해서. 상의요? 웃음이 났어요. 상의라는 말을 하다니요. 김장날 몸 아프다던 며느리가 여행은 잘 다녀왔더라. 윤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때 깨달았지. 내 정성은 헛된 거였다고.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서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이제 와서 솔직하다니요. 매년 김장하러 오라는 거 정말 짜증났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힘들게 김장을 왜 해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며느리가 무슨 잡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며느리가 무슨 잡부라고요? 그래, 네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구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너희는 가족도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남보다 못하구나.
윤서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나 봐요. 앞으로 내 인생, 내 집, 내 손으로 챙길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엄마, 그럼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어. 전부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윤서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어머니, 우리 대출도 있는데. 그건 너희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정말 시원했어요.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김장도 안 하고 집도 없으니까 이제 올 이유도 없겠네. 어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들과 윤서가 나간 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김장 자원봉사 오실 수 있으세요? 김장 자원봉사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가드리는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김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네, 가볼게요. 복지관에 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 비슷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오시는 거죠?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애자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춘화 씨,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애자 여사도 자원봉사 하시는군요.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둘이 웃으며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김장이었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이젠 내 김장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과 해요. 애자 여사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심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열심히 김치를 담고 있었어요. 아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었죠. 여기서 담근 김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려요. 좋은 일이네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담그는 김치였거든요. 배추에 양념을 발라가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윤서와 함께 김장했던 때 말이에요. 그때는 의무감에 하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춘화 씨, 표정이 밝아졌네요. 애자 여사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집 정리하고 나서 훨씬 편해 보여요. 맞아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내 인생의 김치맛, 이제 찾았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어요. 정말 많은 양을 담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기꺼이 도와줬거든요. 어르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들과 윤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지 못한 걸 생각하면 답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지금은 평온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겠어.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는데 할 말이 많았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김장을 했다.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김장이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 일과 진심으로 하는 일의 차이를 말이다. 펜을 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 마음을 글로 쓰니까 더 명확해졌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누구도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다른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아들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떤 일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새벽에 잠깐 깨서 밖을 내다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장에 대한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